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법 정론 법정책 공관계 편 부당이득에서 특수한 부당이득 파트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요건은 다 충족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들을 특수한 부당이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특수한 부당이득이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743조부터 746조까지가 특수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양가로 1번. 우리 이제 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1074페이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중에서 양가로 1번 기한 전 변제의 경우를 봅시다. 자, 먼저 조문을 먼저 숙지를 하죠.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조문입니다.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 전에 변제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서 채권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변제자가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변제한 때에는 착오로 기한 전에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자,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 전에 변제가 됨으로써 얻은 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변제의 목적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한 전에 원래 기한보다 더 빨리 변제를 받게 됨에 따라서 채권자가 받은 이익, 이걸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743조 단서의 적용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은 착오로 기한 전에 변제를 해야 되겠죠. 양가로 기억해. 기한 전에 변제가 있을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인데 동그라미 기억에 743조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한 전에 변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743조가 아니라 비채 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는 발생했지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743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판례는 사용자가 중간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후 근로자가 종국적으로 퇴직해서 최종 퇴직금을 지급할 때 중간 퇴직금의 법정 이자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중간 퇴직금의 지급을 743조의 기한전 변제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는 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장래의 채권으로 파악하는 판례 입장과는 상반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채권이 발생되기 전에 변제한 것이지 채권은 발생했지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다만 어쨌건 이 판결에서는 법정 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각주 117번을 보면은 착오로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법정 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어쨌건 판례 논리 모순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착오로 변제를 해야지 743조 단서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에 악의의 비채 변제 보세요. 742조인데 채무 없음을 알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때에는 자,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변제받은 이익은 부당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를 했다면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악의의 비채 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용어를 좀 정돈을 해보죠. 비채 변제라는 말은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통틀어서 비채 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742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채 변제는
모든 비체 변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42조는 악의의 비체 변제만을 의미한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의를 보세요.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로 급부가 행해진 때에는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느냐? 742조는 그러한 경우에 변제자의 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를 했다면 그의 수반에서 수령자의 급부를 정당할 만한 법률상 원인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변제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행 행위에 반하는 행태 이기도 하다라는 점 때문에 742조가 마련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742조에 따라서 반환 청구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구비돼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요건은 채무 이행을 위한 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채무 이행을 위한, 즉 변제로서 급부가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742조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변제 이외에 대물 변제, 변제 공탁, 상계 등 변제자의 의사에 기한 급부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은 742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한 급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742조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배당을 받았다면은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 급부 행위자가 반드시 채무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변제를 한 때에도 742조가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변제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자, 이 요건이 중요한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변제 당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급부 의무 부존재 자체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은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냐 아니냐라는 것과는 무관하게 742조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부분을 보시면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설사 변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742조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제3자 변제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의 인식을 기초로 742조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건입니다. 변제자의 임의적인 급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742조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임의적인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자, 따라서 변제가 사실상 강요되거나 강제되는 경우라면은 7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이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혹은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라면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따라서 742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미음의 증명 책임인데 채무 없이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채무의 변제를 위한 급부가 행해졌음과 변제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에 대해서 반환 의무자는 변제 당시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 의무자가 반환 청구권자가 악의자였음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의 효과인데 반환 청구는 금지가 되겠죠. 자, 그 결과 반환의 목적물은 반사적으로 반환 의무자에게 귀속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의관념에 적합한 미체 변제
타인 채무 변제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양가로 5번에 불법 원인 급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 조문은 이건 매우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될 조문이고요. 자, 조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스스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법의 태도가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면 손실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의를 보세요. 자, 746조는 우리가 103조하고 함께 읽어야 될 조문입니다. 자, 103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취지의 규정이에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법이 법적 조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이고요. 742조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반사회적 행위를 스스로 해서 급부를 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 역시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46조는 103조와 같은 취지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부의 반환 청구를 법이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46조의 취지인데 결국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한 자를 보호하지 않아서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746조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746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려면, 즉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요건은 우선 급여자의 의사에 기한 급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도 급부 부당이득을 다루고 있는 조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급여자의 의사에 기한 급부 행위가 있을 때 746조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불법 원인에 기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급부자가 임의로 급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급부라고 하려면은 즉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기 위해서는 종국적 이익을 부여하는 급부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급부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라면 746조가 적용이 될 것이 아니라 103조가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기억에 급부는 종국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의해서 사실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746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특히 동그라미 니은 판례를 보시면 자, 수령자가 담보 물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종국적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불법 원인 행위를 통해서 수익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에 따른 이익은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관철될 터인데 저당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조력을 또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국가적 조력이 수반되는 그러한 이익이다라고 한다면 종국적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말 보세요. 담보물권은 종속적인 것에 불과해서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 신청 등과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종국적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 원인 행위를 통해서 수익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손실자가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는 746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소 청구는 허용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만
자, 수령자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때에는 이때는 담보 실행을 위해서 국가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 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디귿에 부동산의 이전이 급부 내용인 때에는 등기를 갖추어야지 급부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설사 급부 내용이 미등기 부동산 이전이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에 불법의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이것도 전국적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미음에 임대차나 사용대차와 같은 이용권 설정 계약이 불법의 원인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급부가 있었던 경우에 급여자의 원물 반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소유권 이전이 급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령자의 전국적 이익이라는 것은 사용 기간 동안 사용 이익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건은 그 급부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불법의 원인. 여기서 불법을 어떻게 파괴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불법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모두 다 불법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어느 때나 반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불법 원인으로 인한 급여일 것. 그러니까 불법 원인과 급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보면 급여자의 의사에 의한 급부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급부는 전국적 이익을 부여하는 급부여야 하며 그다음 그 급부의 원인은 반사회성을 띠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불법의 원인하고 급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효과입니다. 자, 불법 원인 급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환 청구가 배제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라면 원물 반환이든 가액 반환이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746조는 부당이득 쪽에 규정되어져 있는 조문인데 이 조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제한하고 배제하는 규정일까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746조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제한하는 규정으로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면 그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든 아니면 소유물 반환 청구이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든 모두 다 법적 조력을 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판례를 보시면은 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불법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 수령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재산급여로 말미암은 자신의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든 소유물 반환 청구이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든 청구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에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자가 누구냐? 손실자, 즉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손실자만 반환 청구가 금지가 되느냐? 이 급여자의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의 반환 청구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겠죠. 이제 문제는 급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급여자의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 이게 허용이 되느냐라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근데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대위에서 반환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허용이 되지 않지만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 양도에서와 같이 급부가 전국적으로 대위 채권자에게 실현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디귿에 반환 청구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746조 단서에 따르면은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이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사기 도박에 의해 가지고 급부를 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사기 도박에 가담한 피해자에게 불법의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기 도박의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비교해 보면 가해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이런 경우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학설과 판례는 746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자, 비록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때에도 이때도 746조 단서가 적용이 되어서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리을에 불법 원인 급여물 임의 반환 약정이 허용되느냐라는 건데, 자 동그라미 니은에 불법 원인 급여의 원인 행위 또는 급부를 하면서 장차 목적 달성에 실패하면 급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불법 원인 행위의 일부분에 속하는 약정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정은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부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급부가 있은 후에 급부의 원인 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자체 또는 그에 가름한 대가물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약정 자체에 반사회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물을 임의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법 원인 행위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졌다면 그 임의 반환 약정은 유효하고 물론 그 임의 반환 약정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이제 당해 반환 약정이 무효라는 점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불법 원인 급여 관련해서 요건과 효과에서는 반환 청구가 배제가 되고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자는 급여자뿐만 아니라 급여자의 포괄 승계인 채권자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반사회적 이중양도에서는 예외가 있다. 그다음 반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불러요. 불법성 비교론, 불법성 비교론을 우리 판례가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한 부당이득까지 부당이득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